90년대 중반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범죄를 줄인다면서 가장 먼저 지시한 일이 고작 지하철 내 낙서를 지우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범죄 소탕에 무능한 뉴욕시장이 자질구레한 일에만 신경 쓴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낙서를 지운 지 90일 만에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년 후에는 무려 70% 이상 감소합니다. 작은 범죄를 차단해서 결국 더 큰 범죄들을 막아낸 것이죠. 네, 이것은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만든 이른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론을 증명한 겁니다. 이 법칙은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을 본다면 이 건물을 추가적으로 파손하는 것에 대해선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중범죄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경범죄 처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시장에서 물건을 사라며 외쳤을 뿐인데 그냥 좋은 정보 있어서 공유하라고 전단지 줬을 뿐인데 공원의 핀 꽃이 너무 예뻐 한 송이 꺾었을 뿐인데 이게 모두 죄라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이런 상황들이 알고 보면 경범죄. 어? 이것도 경범죄라고요? 네, 경범죄 맞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습관처럼 하는 행동도 경범죄에 해당될지 모르는 상황. 과연 경범죄 처벌법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길래 우리는 이토록 모르는 것일까? 죄 짓지 않고 살려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경범죄 처벌법.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알아보자. 경범죄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또 우리 대화 중에도 어렵지 않게 거론이 되죠. 하지만 정작 어떤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변호사, 또 법제처의 오지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경범죄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범죄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도 이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범죄라는 것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비해서 그 내용이 극히 이제 경미한 수준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경미하더라도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향후 좀 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이제 경범죄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라고 하는 네. 거군요. 자, 그렇다면 경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경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이라 해서 특별법이 있고요. 그 처벌법 안에 47가지 행위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면 경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3가지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벌금은 말 그대로 돈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건데 60만 원 안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구류라는 거는 사람 신체를 구금시키는 건데 29일 이하로 구금시키는 걸 구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일이 넘어가면 이제 징역이나 금고형이라 그래서 형벌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과료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까지의 그 돈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걸 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범죄 처벌법은 47개의 경범죄 태양을 정해놓고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과료나 구류 3가지 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좀 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제약 같은 거를 그렇죠.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벌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처벌 형벌은 맞는데 가장 네. 경미한 수준의 형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경범죄를 저질러서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전과 기록에 남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딱지의 형태로 일단 부과가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법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칙금은 어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식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의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즉결 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즉결 심판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넘겨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즉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보다 좀 간이한 형태로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칙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제 즉결 심판에 회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즉결 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 즉결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범칙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경범죄를 저지르고 범칙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즉결 심판에 이제 회부가 됐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결과에 따라 그 즉결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 같은 것이 확정이 되면 또 전과 기록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범칙금 이렇게 뭐 딱지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뭐 신호 위반을 하다거나 불법 유턴을 할 때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속도를 과속을 해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아예 다른 법규에 적용을 받는 거죠? 다른 케이스고요. 예. 굳이 말하면 이제 과태료. 그 다음에 범칙금 또는 뭐 벌금 이런 구분들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실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벌금은 그러니까 형법에서 정한 9가지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뭐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구, 과몰,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그게 이제 벌금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질서벌이라 그래서 네.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이고. 범칙금은 좀 특이한 좀 영역이 다른 표현인데 범칙금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형벌의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가요? 네. 방송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이럴 땐 이런 법을 진행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대체로 국내보다 해외에서의 처벌 수위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경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 2013년경에 미국의 스와팅 사건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지는 경우 상대방 유저에 대한 불만이 폭등하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거짓 허위 신고로.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특수 경찰들이 그 상대 집으로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들이 가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 미국은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이제 살인죄도 1급 살인, 2급 살인 구분이 되는데 1급 살인은 이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고 2급 살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말하는 건데 2급 살인 미수 같은 경우에도 5년 이상 정도 형을 선고하거든요. 그거에 비교한다면 그러네요. 이 스와팅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벌에 처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이 허위 신고 때문에 다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못 구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좀 처벌도 좀 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난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네. 일본은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불법 투기 시에 처벌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경범죄 처벌법은 최고가 벌금 6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깨끗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불법 투기 시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돈을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억 원 이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법은 사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컨센서스 합의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본은 워낙 깔끔한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매우 깔끔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아마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는 일단 처벌이 강하니까 확실히 좀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일전에 제가 그 싱가포르 얘기를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면 벌금이 80만 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도 이 경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강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경범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범죄 그 법정형도 강한 편이고 네. 처벌 수위도 강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조사해 보니까 그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43만 원 정도 하나로
지붕 있는 실내나 에어컨 가동 공간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87만 원 정도. 예. 그리고 쓰레기 투기한 경우에는 역시 87만 원 정도의 가량의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아, 저 지하철에서 굉장히 좀 종종 뭐 빵이나 이런 거 먹고 그랬는데, 네. 싱가포르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87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예. 하나 또 일례로, 그러니까 94년도에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10대 소년이 거리에 기물을 파괴하게 됩니다. 네. 이 친구가 미국 국적의 이제 싱가포르 사고 온 친구였는데 네. 그게 이제 기소가 돼서 그 싱가포르에는 현대법인데 불구하고 태형이 있어요. 태형, 때리는 거. 그렇더라고요. 태형에 예. 선고가 되자 그 본토 미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게 됐죠. 비인도적이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리콴리 총리가 이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예. 태형을 집행을 합니다. 싱가포르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경범죄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심코 이제 불난 그 구경하다가 예. 거기서 공무원이 좀 도와줘 했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면 경범죄 처벌죄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 같고요. 구걸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구걸 행위를 강요한 사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당연히 네. 처벌하는 건 맞는데 개정법은 구걸을 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경기 양극화 등으로 해서 노숙자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구걸 행위 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거는 조금 과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경범죄 처벌조 그 3조 1항 19호에 있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조문을 읽어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에 비춰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김성형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문신을 아까 타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유명한 추신수 선수도 아마 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투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그럼 이런 분들이 공원에서 반팔 입고 있는 것도 이 조문에 의해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의 좀 개정이 필요한 법조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좀 들은 얘기가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하다가 어떤 사람의 문신을 보고 혐오감을 느껴서 신고하면 그 문신한 사람이 처벌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조문에 있습니다. 자, 법이 애매할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건 결국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경범죄라고 하면요, 뭐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뭐 침을 뱉는 행위 이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 좀 예상 외의 경범죄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범죄 처벌법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경범죄였구나 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예.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에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 같은 거. 이게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그리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민 사람, 새치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호객행위도.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 등도 이 경범죄 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뜨끔뜨끔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사실 그런데요. 자릿세 요구의 예.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니라 형벌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되게 당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 여름철 이렇게 놀러 갔을 때 행락지에 자리 쫙 깔아놓고 거기에 돈을 내지 않으면 좋은 자리 다 뺏기는 거.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밖에 또 주의해야 할 경범죄들이 있을까요? 이제 경범죄 처벌법 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로 위에 함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작년에 SNS상 그 충주역에 철로 위에 여자분이 올라간 거 사진을 갖다 올린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경북 구미 사곡역에서 선로에 누워 있는 사진을 페북에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이거는 경범죄 처벌법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안전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형벌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그 충주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을 수 없었고요. 구미 사곡역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위들 중에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럼 혹시 예전에는 이런 게 경범죄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경범죄 처벌법은 1954년에 제정이 돼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수차례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면서 좀 재밌었던 규정이 1988년 전에 있었던 장발 및 저속 의상 관련 규정입니다. 이걸 좀 읽어드리면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은 이제 과거에 경범죄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네.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88년 전에 불과 한 2, 30년 정도인데 정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2012년 3월 21일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또 삭제가 되었는데요. 네. 그 삭제된 조항을 말씀드리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길 때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 그리고 비밀로 춤 교습을 하거나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조항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이나 정신병자 감호소홀 같은 규정도 다른 법률로 이미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벌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신설된 조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그 신설된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 그러니까 술 먹고 경찰서 지구대여서 난동 부리는 거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예. 그다음 거짓 신고, 그러니까 미국의 스와팅에 해당하는 건데 그 거짓으로 경찰서나 관공서에 신고한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무단 부착의 경우에도 처벌되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네. 특히 그 스토킹 관련 범죄, 처음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에 대해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이런 스토킹이라는 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좀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예. 스토킹 방지법이 올해 정부 입법안으로 돼서 그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좀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각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OX 퀴즈를 한번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것들을 저희가 OX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싫다는 사람에게 3번 이상 구애를 한다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OX. 맞다고요? 그러니까 법은 답이 예. 완벽한 흑백은 없는데 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애나 교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속적 괴롭힘의 법조문을 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은 약간 애매한데 싫다는 사람, 그러니까 싫다고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계속 한다고 하면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는 10번 찍다가는 처벌될 수도 있겠네요. 네, 세상이 변했습니다. 네, 적당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10번 찍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도를 믿으라고 한다면 이건 경범죄에 해당한다. OX. 옵니다. 맞군요. 네, 이거는 뭐 MC님도 아마 오라고 생각하셨을 것 저보고 같아요. 그렇게 눈이 막대요. 네, 잘 될 거라고. 눈이 맑으시네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벌법을 보면 네. 그러니까 그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특히 착해 보인 우리 MC님 같이 눈이 맑은 분한테는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계속 권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사무관님 혹시 이런 도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없으세요? 아유, 저는 옛날에 수도 없이 당했지만 따라가 본 적은 없으시고요? 따라가본 적은 없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별로 없는데 미녀들만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적지 않은 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양심만 제대로 지켜서 행동한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될 일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항상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도덕과 또 법의 기준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법령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법령이 새롭게 시행이 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한결이를 찾아라.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가정 방문 좀 허가해 주세요. 저희 반 학생 한결이가 이틀씩이나 연락도 없이 결석이에요. 나 선생님, 걱정되시겠지만 그런 일은 가정방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7일 이상 결석할 때 경고든 독촉이든 가능하니 일단 기다려 보시죠. 왜 전화도 안 받지? 나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너 선생님. 한결이가 이틀 동안 무단 결석 중인데 결석 일수가 7일이 지나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돼 죽겠어요. 네? 할 수 있는데요? 에? 2017년 3월 1일부터는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교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출석을 독려할 수 있어요. 미취학이나 장기 결석 아동의 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당장 한결이네 가정 방문 가야겠어요. 좋아요. 도착했어요. 별일 없겠죠? 선생님. 무사했구나, 한결아. 아니 그런데 왜 너 혼자 쌀을 씻고 있어? 그게...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다니. 혼자 힘들었겠다. 동생이 어려서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전화라도 받았어야지. 걱정했잖니. 선생님이 아는 분께 너희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놓을게. 내일부터는 꼭 학교에 나올 거지?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일 이상 결석 시 출석 독촉, 가정 방문 가능. 나 선생 미안해. 법이 개정된 걸 깜빡했어. 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3월 1일부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할 때는 해당 읍면동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앞으로는 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 가정에서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숨지는 소식을 부쩍 좀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들 경우만 보더라도 미리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80.1%가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른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앞서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상태가 비슷한 차 2대를 갖고요. 한 대는 앞쪽 보닛만 조금 열어두고 또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을 조금 깨진 상태로 낙후된 골목에 버려뒀습니다.
일주일 뒤에 보니까요. 실제로 본인만 열린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유리창이 깨진 차는 배터리와 타이어가 없어지고 또 차에는 낙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명확해 보이죠. 우리가 깨진 채 있다면 깨진 유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